가게사는 증시 각도기. 네, 안녕하세요. 젊은 투자 증시 나침반 안지원입니다. 네, 오늘로 이제 혼자서 찍는 세 번째 영상인데요. 내일은 드디어 이제 각도기님이 오셔가지고 쪽집게님과 두 분이서 소식을 전달해 드릴 예정입니다. 네, 제가 혼자서 찍는 동안 굉장히 오가는 대화도 없고 저 혼자서 이제 일방적으로 내용 전달만 이제 계속 하다 보니까 조금 심심하셨을 텐데 응원의 댓글 많이 달아주셔서 참 뿌듯하고 기분이 참 좋고 앞으로 더 노력해야겠다는 생각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칭찬의 댓글 달아주신 분들 모두 감사하고요. 앞으로 지적의 댓글도 겸허하게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시장은 참 한 점심 정도까지만 해도 굉장히 공포 분위기였는데 후반으로 갈수록 전부 다 이제 낙폭을 회복해서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플러스 0.9% 가까이로 마감을 했고요. 코스피도 그래도 낙폭을 굉장히 많이 줄였습니다. 마이너스 0.23%를 종가로 기록을 했는데 장중에는 2,500포인트도 깨졌었습니다. 네, 오늘 업종별로는 의료정밀 섹터가 제일 강했습니다. 근데 사실 의료정밀 섹터에서 제일 이제 하락을 주도했던 건 ST바이오센서가 줄줄이 하락했는데 오늘 전혀 이제 반등은 하지 못했고 미래산업이라는 회사가 무상증자 권리락일을 맞아서 상한가를 기록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전기전자 섹터가 두 번째였는데요. 오늘 HBM 관련주들이 좀 크게 반등을 했습니다. 그동안 워낙 길게 줄줄이 좀 하락을 이어오다가 오늘은 드디어 2차전지도 같이 반등을 했습니다. 두 가지 주도 섹터가 오늘은 좀 반등을 했고요. 이수페타시스가 7%대 상승을 했습니다. 솔루엠, 자화전자, 포스코 퓨처엠, LG노텍, LG에너지솔루션, BH까지 다 2에서 4%씩 골고루 좀 반등을 했고요. 철강금속 섹터에서는 대표적으로 2차전지 관련주들이 좀 많이 속해 있죠. TCC 스틸, 포스코 홀딩스, 사마 알미늄 정도가 플러스로 마감을 했고 여기서 대폭 하락한 업체들이 있는데 서원 마이너스 29%, 대창 마이너스 26%, 고려제강 마이너스 22%. 네, 그동안 이 초전도체 관련주들이 많이 상승을 이어오다가 오늘은 대폭 좀 하락을 했습니다. 네이처지에서 초전도체가 아니다 이런 의견을 다시 제시를 하면서 하락이 좀 영향을 받았고요. 서비스 업종이 오늘 제일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 한전산업이 8% 하락했고요. CGV가 5.5% 하락했습니다. 어제 뉴스를 보니까 CGV나 메가박스나 이제 롯데시네마나 영화관 3사가 담합해서 보지 않았는데 한 267만 명분의 티켓을 허위 발권했다라는 논란 때문에 좀 경찰 조사도 받고 하는 노이즈가 좀 불거진 것 같습니다. 2018년 3월부터 2023년 6월까지 한 5년치 정도를 검사했는데 이런 결과가 나와가지고 참 씁쓸하긴 하는데 CGV가 오늘 5.5% 하락하는데 이런 노이즈가 좀 기여를 한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넷마블도 5.5% 하락했습니다. 요즘 게임주는 계속 하락세를 이어오다가 전혀 반등을 못하고 있죠. 예전에는 중국 관련주로 분류가 돼서 중국 소비주들 같이 오를 때 이렇게 동반 상승하고 이런 움직임을 보였는데 최근에는 전혀 움직임이 없습니다. 네. 파노 관련된 이슈도 없어서 계속 그렇게 반응이 안 되는 것 같고요. SK 바이오팜도 오늘 5%대 하락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롯데관광개발과 GKL도 3%대 하락을 했고요. 중국 소비주들 오늘 대체적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중국 부동산 쪽에서 위기의 이야기가 계속 들리기 때문에 그런 것 같고요. 의약품 섹터가 오늘 두 번째로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 진원생명과학, 유나이티드제약, 신풍제약, SK바이오사이언스, 대웅제약 다 3에서 6% 사이로 하락을 했고 지금 말씀드린 것들은 다 코스피 업종이라서 전반적으로 좀 의약품 섹터에서도 대형주들은 오늘 좋지 않은 모습들을 보였는데요. 그래도 작은 기업들 중에서는 급등하는 종목도 바이오 쪽에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오늘 어저께 이제 미국 시장은 그렇게 좋지 않았습니다. 나스닥도 한 1% 조금 넘게 하락을 했었는데 7월 FOMC 의사록이 발표가 됐었죠. 연준 위원 대다수는 상당한 인플레 상승 위험이 계속 목격되고 있고 추가적인 통화 긴축이 필요할 수 있다라는 언급을 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조금 긴축이 좀 우려되는 상황이 연출이 됐죠. 그래서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기술주가 많이 포진돼 있으니까 금리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 어제는 좀 하락을 했었던 것 같고요. 그 영향을 받아서 우리나라 증시도 좀 안 좋게 출발을 했지만 마지막에는 그래도 잘 되돌렸죠. 그리고 7월에 금리 인상했던 거 25bp 인상했었는데 그때도 만장일치로 이루어졌다고 하고요. 점도표상으로는 1회 더 인상으로 지금 표는 찍고 있습니다. 다만 시장에서는 안 믿고 있습니다. 여전히 이제 더 이상 이제 추가 인상은 없다라고 보는 의견이 많은 것 같고요. 이 중에 하나가 골드만삭스입니다. 9월 FOMC 때 금리 동결할 것이다 라고 전망하고 있고 11월에
금리 인상을 이제 종료하겠다라고 선언할 거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다수는 아니지만 연말에 추가 인상을 한 번 더 할 것이다라고 보는 쪽도 존재합니다. 일단 페드와치에서는 9월 달의 동결 가능성은 거의 90% 가까이 오전에는 반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9월 달에는 대부분이 다 안 올릴 거라고 보는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9월 달에 한번 쉬었다가 11월에는 25bp 인상할 확률을 한 36% 정도로 반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 중 대표적인 이제 IB 중에 하나가 BOA입니다. 9월 달에 금리 동결 이후에 11월에 추가 인상할 것이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난달에 7월 달에 인상을 할 때도 그 전 6월 달에는 금리 인상을 한번 쉬고 올렸던 것처럼 이번에도 9월 달에 한번 쉬고 11월에 올릴 것이다. 이런 의견도 좀 존재하네요. 뭐 11월에 올릴지 안 올릴지는 모르겠지만 그때까지 가는 와중에 뭐 물가가 어느 정도 반등을 하느냐에 따라 아마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가가 작년도 기저효과 때문에 7월까지는 굉장히 좀 낮은 수치 발표했었죠. 정확히는 2.98% 정도 찍었는데요. 기저효과가 사라지고 물가는 분명히 반등을 할 텐데 어느 선까지 시장이 보는 선 이상으로 과연 물가가 더 많이 튈 것이냐가 향후에 추가 인상에 대한 여부를 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국 정부에서 부동산 위기에 대한 대응책을 낼지 빠르면 언제까지 낼지 그게 참 의문인 것 같습니다. 일단 비구입 위안발 디폴트 위기의 확산을 좀 방지하기 위해서 최근에는 자산 운용사들의 주식을 팔지 말라라고 주식 매도 금지 조치를 취했다는 내용도 알려졌습니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이제 상하이와 선정거래소가 자국의 대형 운용사들한테 중국 주식을 순매도하지 말라라는 지침을 내렸다라는 소식이 들렸고요.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8월 15일 날 깜짝 단기 금리 인하했고 8월 16일 날 유동성 공급 조치도 했고 이번에는 또 주식 매도도 하지 말라라고 조치를 하면서 위기 확산 대응에는 정말 총력을 다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와 관련된 이제 국내 하우스들 코멘트를 보면요. NH증권에서는 일단 근본적인 부동산 시장 개선은 당장 어렵겠지만 금융시장이 만족할 만한 추가적인 유동성 보강 및 부양책을 제시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언급했습니다. IBK증권에서는 그 시점에 대한 조금 더 힌트를 줬는데요. 비구입 위한 이자 지급 유예가 30일로 설정이 돼 있습니다. 30일 동안 유예를 주고 그때도 이자 상환을 못하면 디폴트가 확정이 되는데요. 일단 30일 줬기 때문에 9월 초까지는 사태 해결을 위한 불확실성 해소가 필요한데 아마 1, 2주 정도 후에는 정책 대응이 제대로 좀 나오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시장에서도 좀 오늘 좀 초반에는 좀 시장이 좀 좋지 않았다가 나중에 좀 반등한 것도 어느 정도 좀 정책 대응이 되면 그래도 좀 시장 회복에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공유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들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항상 어떤 위기나 이런 이슈 그리고 불확실한 상황 이런 새로운 이슈들이 터지면 대부분은 제 경험상으론 증권사들에선 항상 괜찮다라는 코멘트를 거의 대부분은 좀 하는 것 같습니다. 어떤 이슈가 나왔는데 이번에 큰일 났다 다 대피해라 라는 코멘트를 한 거는 거의 잘 기억이 안 날 정도로 좀 적고 대부분은 괜찮다라는 코멘트를 좀 내고는 있는데요. 이런 관행이라고 할까요? 이런 것들을 좀 염두를 해두고 만일의 사태에는 훨씬 더 이게 시장 하락을 가속화시킬 수도 있는 이슈이다 보니까 그것을 대비한 일부 현금 비중은 항상 필요하다는 생각을 좀 하고는 있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그래서 중국 관련된 중국 소비주들이 오늘 좋지 않았습니다. 아모레퍼시픽과 LG생활건강도 3%, 2%대 하락을 했고요. 현대백화점, 신세계도 4%, 3%씩 하락했습니다. 롯데관광개발, 파라다이스, GKL도 3%씩 다 하락을 했고 오늘 여행주 중에는 노랑풍선이 9%대 하락, 많이 올랐으니까 그만큼 많이 떨어진 것 같고요. 하나투어나 모드투어도 2% 내외로 오늘 중국 소비주들 대체로 다 하락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미국 국채 금리가 10년물이 아침에는 2.6%대 좀 돌파한 모습 보이더니 장 끝날 때 보니까 4.27%도 돌파를 했습니다. 조금씩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요. 작년 9월달 최고점 부근까지 지금 많이 올라온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참 미국도 미국이지만 이렇게 미국 국채 금리가 올라가면 국내도 따라 올라가는 상황이 좀 펼쳐지고
하는데요. 그렇게 되면 이제 가계부채가 워낙 국내는 많은 상황이라서 좀 그 부분은 좀 우려가 되는 상황입니다. 최근에도 뭐 뉴스에서 많이 도배가 되는 상황이 가계대출이 전월 대비해서 6조 원이나 늘었다. 그 증가한 폭이 굉장히 크다라는 이슈가 좀 많이 들리고 있는데, 이렇게 가계대출이 좀 많이 있는 상황에서 게다가 뭐 전세대출까지 포함하면 뭐 GDP 대비 150%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금리까지 올라간다면 참 소비력이 부담이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뭐 주택을 사서 주택담보대출을 갖고 있는 사람이든 아니면 뭐 전세를 살아서 전세대출을 갖고 있는 사람이든 대부분의 국민들이 아마 대출이 있을 텐데 이 대출금리 상승이 부담을 참 많이 줄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대출 금리 부담이 좀 있으면 아무래도 소비를 줄이겠죠. 그런데 어디서 많은 소비를 줄일까? 필수재가 아닌 사치재, 그 중에서도 가격 부담이 가장 집 다음으로 큰 자동차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이달 중순부터 계속 의견을 전달을 해드렸었는데요. 최근에 이제 자동차 주가 하락도 아마 그런 금리 부담을 좀 시장에서 우려를 해서 점점 이렇게 빠지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현대기아차 같은 주가 같은 경우에는 현대기아차뿐만 아니라 그 부품주들도 마찬가지로 이번에 실적이 어닝 서프라이즈가 났었는데 주가가 계속 떨어져서 참 시장에서 이상하게 보기도 하는 시각도 좀 존재했었는데요. 아무래도 좀 반등을 하려면 금리가 좀 피크아웃하고 금리가 조금 안정화되는 모습을 보이는 게 선결 요건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금리가 많이 지금 올라온 상황이고 한간에는 이제 미국 국채가 바닥을 찍었다. 이제 국채 금리는 떨어질 것이다 라고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머릿속에 좀 생각을 해두면 좋을 것 같아요. 연초에 이 현대차, 기아, 이 자동차 주식들을 좋게 생각했던 이유가 금리를 피크아웃하고 금리가 떨어지는 와중에서 이젠 더 이상 수요가 좀 어렵겠다라는 시각에서 이제는 조금 자동차 수요가 좀 개선이 되겠구나라는 생각으로 변모되겠다라는 생각이 그 대표적인 투자 포인트였는데요. 이번에 같은 그런 투자 포인트가 또 적용이 될지 참 기대가 됩니다. 오늘 시장이 조금 하락폭을 반등을 했는데 뭐 현대차, 기아, 현대모비스, 현대위아, 만도 오늘 뭐 0. 몇 % 정도만 반등을 했고 현대차는 0.5% 하락을 하면서 그동안에 좀 많이 또 하락을 했는데 오늘까지도 좀 반등을 못하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애플 관련돼서 아이폰 벤더들은 요즘 주가가 정말 좋지 않습니다. 최근에도 주가가 계속 많이 하락을 했고 연초 대비해서 오른 게 전혀 없을 정도로 아이폰의 생산 차질 이슈가 참 주가를 많이 짓누르고 있는데요. 오늘 새롭게 들렸던 소식은 애플이 아이폰 15의 생산 증량을 주문했다라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최근 부품업체들의 세트 출하 목표를 8,700만 대로 최종적으로 제시를 하면서 8월, 9월부터는 생산 증량을 요청했다라고 보도가 나왔고요. KB증권에서 관련 코멘트를 해주셨는데요. 부품 기준으로는 아이폰 15 출하량이 9,100만 대까지 될 것이다 라고 추정을 했습니다. 네. 추가로 이제 아이폰 15와 경쟁할 마땅한 경쟁작이 부재하기 때문에 온전한 수혜를 좀 받지 않을까 이런 전망도 같이 내주셨고요. 아이폰 15 같은 경우에는 전체 생산의 약 70%가 4분기에 집중이 될 거라고 합니다. 그러면 부품업체들의 실적도 해당 분기에 조금 집중이 돼서 많이 올라오는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 이런 전망들을 내주시고 있고요. 그래서 이노텍, BH, LG 디스플레이를 추천을 하는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오늘도 LG 이노텍, BH, 하이비전 시스템, LG 디스플레이 다 같이 주가가 상승을 했습니다. 한 2에서 5% 사이로 반등은 했고요. LG 디스플레이는 0.75% 반등에 그쳤습니다. 아무래도 디스플레이에 대해서 시장에서는 아무도 관심이 좀 없는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워낙 오랫동안 좀 시장을 실망시켰기 때문에 참 용서받는데도 시간이 좀 오래 걸리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상온상압 초전도체라고 주장했던 LK99에 대해서 네이처지가 초전도체 아니다라고 의견을 냈습니다. 이 물질의 불순물, 특히 황화구리가 마치 초전도체 특성을 나타내고 있다. 그 특성과 유사하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전기 저항의 급격한 저하, 그리고 자석 위에서의 부순 부상이 바로 그 초전도체와 유사한 현상을 보이는 거다라고 언급을 했는데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초전도체가 아닌데 황화구리 때문에 초전도체처럼 보이는 거다라고 짝퉁이다라고 의견을 냈습니다. 과학자들이 LK99이 초전도체가 아니라는 증거를 발굴한 것이다 라고 언급을 냈고요. 일단 네이처지는 8월 4일에도 좀 회의적인 보도를 냈었는데 또다시 비슷한 의견을 낸 겁니다.
그리고 또 네이처지는 이제 퀀텀 에너지 연구소 측에 논평을 요구했지만 응답하지 않았다라고도 좀 보도를 했고요. 이 영향 때문에 오늘은 관련주들이 전부 다 좀 많이 떨어져서 마감을 한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오늘의 결국 네이처지의 의견도 이게 초전도체가 아니다라는 걸 과학적으로 명확히 증명한 것은 아니고 아니다라는 의견에 가까운데요. 이게 명확하게 어느 쪽이든 결론이 날 때까지는 이런 뭐 맞다 아니다 이런 이슈에 따라서 주가가 계속 급등락을 이어갈 것 같습니다. 오늘 서원 마이너스 29%, 대창 마이너스 26%, 한양ENG 마이너스 24%, 다원시스 마이너스 6% 이렇게 많이 떨어지는 와중에 파워로직스와 덕성은 거래 정지 상태라서 오늘은 주가가 안 움직였고요. 신성델타테크 여기는 최근에 대장주로 올랐었는데 오늘도 15% 급등했습니다. 참 이렇게 약재가 나와도 대부분 떨어지는데 플러스가 나온 거는 참 이상하네요. 아마 주가를 조금 움직이려는 세력들이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것 같고, 그리고 최대 주주들은 이 관련주들 계속 매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알려드렸던 서남 최대 주주가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였죠. 지분 10% 정도 갖고 있는데 이 10%를 전부 다 장내에서 매도를 했습니다. 빵주 남겨놓고 하나도 안 남겨놓고 다 매도를 해서 2대 주주가 자연스럽게 최대 주주로 등극했다라는 공시가 났고요. 파워로직스 같은 경우에는 최대 주주가 탑 엔지니어링이라는 회사입니다. 지분 33% 갖고 있는데 이 탑 엔지니어링의 대주주 그리고 그 특수관계법인이 주식 한 21만 주 정도 갖고 있었습니다. 오늘 종가 기준으로는 한 40억 정도 규모가 되는데 요거를 장내 매도했습니다. 7일과 14일에 걸쳐서 장내 매도를 좀 했고요.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어떤 해당 주식에 대해서 가장 큰 악재는 아마 내부자의 매도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세상에 알려진 이슈도 굉장히 주가 하락으로 좀 반응을 하지만 내부자가 매도했다는 거는 명백한 고평가다라는 걸 나타내는 의미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좋지 않게 반응을 하는데, 파워로직스는 장내 매도가 나왔지만 오늘 거래 정지여서 반응을 안 했고요. 아마 내일은 좀 반영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그리고 오늘 중국 마감은 관시의회 개인 사정으로 오늘 없다고 합니다. 네, 내일은 이제 즐거운 금요일이니까 오늘 좋은 저녁 시간 보내시고요. 내일은 이제 두 분이서 이야기를 전달을 해드릴 예정입니다. 네, 그럼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